안녕하세요. 도르트문트를 사랑하는 남자 꿀문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단 한 곳의 축구 경기장만 가볼 수 있다면 어느 경기장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보르센인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당연히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홈구장인 지그나이 이두나 파크에 방문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도르트문트의 홈구장이자 한때 유럽 전체 평균 관중 1위를 달성하기도 한 지그나이 이두나 파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르트문트의 첫 홈구장이 지그나이 이두나 파크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24년 분데스리가의 전신인 독일 전국리그 시절 도르트문트의 첫 번째 홈구장은 보루시아 스포츠파크로 알려진 바이세 비제였는데요. 도르트문트 북부의 호시 AG라는 철강 회사 근처에 위치해 있던 바이세 비제는 러닝 트랙과 점핑 핀만을 갖춘 시립 구장이었지만 베지르크스 리가에 참여하기 위해 1924년 여름에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 총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루시아 스포츠파크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첫 홈구장이 생겼지만 13년이 지난 1937년 독일의 전쟁 준비로 인해 호시 AG는 스포츠파크가 있던 지역에 공장을 확장해야 했고 결국 도르트문트는 시내 남쪽으로 떠나 슈타디온 로테에르데로 구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세 비제가 보루시아 스포츠파크로 탈바꿈되던 시기에 도르트문트 지방자치단체는 당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80만 마르크의 비용을 들여 스포츠 경기장 건설을 계획하게 됩니다. 1924년부터 총 3년간 공사가 진행되었고 1926년 슈타디온 로테에르데 경기장이 완공되어 약 10년간 종합 스포츠 경기장으로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37년 보루시아 스포츠파크에서 쫓겨난 도르트문트가 슈타디온 로테에르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말부터 도르트문트는 서독 안에서 가장 성공 가도를 달리는 팀이 되었고 50년대를 거쳐 60년대에 들어서는 독일 내에서는 물론 유럽 대항전에서도 우승하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성공한 도르트문트의 팬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경기장에 방문하는 관객도 늘어 9,999명이라는 관중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시점에 경기장을 확장하거나 새 경기장 건설을 계획했지만 경제 위기로 인해 계획은 불발되었고 결국 목재 스탠드를 활용해 경기장을 임시 확장하여 경기장 총 수용 인원을 42,000명까지 늘려 버텨갔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도르트문트시는 슈타디온 로테에르데의 서쪽으로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것에 합의하였고 1974년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이 완공되어 도르트문트는 세 번째 홈구장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960년 중반이 넘어 도르트문트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음에도 당시 도르트문트시에서 새 경기장 건설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 도르트문트는 슈타디온 로테에르데를 임시 증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1년 쾰른시에서 1974년 피파 월드컵 개최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고 쾰른을 대체할 도시로 도르트문트가 선정되어 새 경기장의 건설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슈타디온 로테에르데 구장은 월드컵 개최로 인해 받았던 경기장 건설 자금의 일부를 사용해 개조하여 도르트문트 2군 리저브팀에서 사용하게 되었고 마침내 1974년이 되어 새 경기장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이 개장하였고 도르트문트는 새 경기장을 등에 업고 더더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처음엔 53,872명의 수용 인원 규모로 시작해 지금까지 총 3번의 증축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81,3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까지 커진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은 독일에서 가장 큰 축구 경기장이자 바르셀로나의 스포티파이 캄노우, 잉글랜드의 웸블리 스타디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이어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구장이 되었고 구장의 규모만큼 구장을 찾는 서포터즈도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들어 도르트문트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부동산 신탁에 경기장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각한 경기장을 점진적으로 재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도르트문트는 정규 금리를 지불할 여력이 없었고 다행히도 신탁의 소유자가 자산 금리를 낮추고 도르트문트가 재정을 재편한 이후에 금리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도르트문트는 모건 스탠리의 대출을 받아 겨우 경기장을 다시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부채를 줄이기 위해 경기장의 명명권을 지그나이 이두나 보험사에 매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은 지그나이 이두나 파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우리가 아는 지금의 지그나이 이두나 파크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러한 경기장의 행보는 사실상 도르트문트의 치부나 다름이 없기에 현지에서
그래서 경기장을 지그나 이두나 파크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현지 팬들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아주 크게 혼났어요. 왜 나만 혼내? 오늘은 도르트문트의 홈구장인 지그나 이두나 파크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콘텐츠 소재를 찾기 위해 도르트문트에 관련된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할 때면 소재를 불문하고 항상 나오는 키워드가 전쟁 피해와 재정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위치까지 잘 올라온 모습을 보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참 좋은 클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왜? 아무튼 한때 전세계 평균 관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도르트문트의 지그나 이두나 파크.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이제는 유럽 최고의 경기장 중 하나로 앞으로 펼쳐질 도르트문트의 경기들을 계속해서 빛내주길 바라며 지금까지 도르트문트를 사랑하는 남자 꿀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